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된 현역 국회의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2년 재보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한기호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박솔릭 기자입니다. 검찰이 2022년 6일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경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서울에서 당시 공관위 위원들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은 한기호 의원이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대식 의원, 김정현, 박정숙, 이형민 교수, 권재하, 박효찬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대통령실을 겨냥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준석 당시 당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젯밤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전동카트 9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부산에선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운전자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타오릅니다. 시꺼먼 연기도 건물 안에서 계속해서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동과 골프카트 9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의 천장이 내려앉았고 앞범퍼와 유리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한 삼거리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직진 주행하다가 교통섬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도로에는 파편이 나뒹굽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문경시 중부 내륙고속도로 불정터널 인근에서 8.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체 중인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던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이 제공한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들은 잇따라 대사관 문을 닫고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으며 250km 밖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스톰 섀도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긴장고조 행위로 간주해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스톰 섀도우의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That we need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s needed for as long as is needed to win this war against Putin. 하루 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북서부 국경지대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6발 중 5발은 요격했고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서방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핵교리 수정으로 우크라이나가 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키우에서는 종일 공습 경보가 울리는 등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대사관은 대규모 공습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도 불가피한 사유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공습 경보 발령 시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일부 열차들의 지연 운행이 예상되는데요. 나흘째 준법투쟁 중인 전국철도 노조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준법투쟁을 진행합니다. 휴게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건데 어제는 일부 열차들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특히 13, 4호선에서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부터 혼잡한 상황이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열차 운행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열차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은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보름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의 준법투쟁도 오늘로 나흘째 이어집니다. 이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열차가 주로 지연됐습니다. 다만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됐습니다. 철도 노조는 임금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준법 투쟁에 이어 총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